현재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8분짜리 한국 영상 하나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기 때문인데요. 일본 역사를 송두리째 뒤엎는 이 영상의 NHK 방송이 긴급 중단되고 일본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역사 왜곡이다 라는 격렬한 반발 속에서 한국 불매운동과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났을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미국 정부 문서까지 증거로 제출이 되며 영상의 내용이 진짜로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토라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방송국인 NHK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SNS 타임라인에 한 영상이 반복해서 올라오더군요. 바로 한국에서 제작된 8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재생했죠. 시작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내용이 진행될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영상은 1930년대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문서들을 공개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식민 지배에 관한 부분은 충격적이었어요. 문화 말살과 자원 수탈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죠.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도 모두 그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불과 하루 만에 영상이 일본 전역으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도쿄 시내 카페에서, 오피스 건물 로비에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영상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죠. 결국 NHK 방송국은 긴급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특집 뉴스가 편성되었어요. 한국 영상이 제기한 역사적 논쟁이라는 제목의 특집이었죠. 유명 앵커와 역사학자들이 출연해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방송국 밖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격렬한 토론으로 뜨거워졌죠. 한국의 또 다른 역사 왜곡이다. 이런 도발적인 영상으로 국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다. 우리 조상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분노의 목소리가 온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게다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글도 올라왔어요. 저들이 우리 역사를 훼손하는데 우리가 왜 그들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죠.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역사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왜곡된 주장으로 국제사회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즉각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일부 시민들과 학자들은 냉정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 소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국민들의 혼란은 커져갔어요. NHK는 밤새 특별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도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날 들끓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비상상태였고 특별 방송 준비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때 방송국의 스타 기자 타나카가 본부장실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나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타나카는 우리 방송국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기자였어요. 특히 한국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항상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는 50대 이상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스튜디오로 직행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생방송이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모니터룸에서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타나카는 평소와는 다른 격앙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의 악의적인 역사 조작에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공격입니다. 타나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한국은 언제부터 역사의 진실을 말했습니까? 그들은 자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출산율이 바닥을 치자 또다시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개했다는 문서는 완전한 조작이며 이는 한국 특유의 날조 기술입니다. 저는 타나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공영방송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스튜디오에 있던 스태프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똑같은 전략을 써왔습니다. 거짓 눈물을 흘리며 국제사회에 일본을 악마로 만들고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한 정치와 경제를 가리기 위해 일본이라는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타나카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증거라는 것은 모두 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까?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SNS는 순식간에 타나카 지지 메시지로 넘쳐났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진실을 말해주셨다. 드디어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자. 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50-70대 시청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한 노인네는 타나카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고 도쿄 시내에서는 자발적인 지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거리에 등장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타나카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영상은 정말 조작일까요? 하지만 영상 속 증거들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는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타나카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일부 지식인들은 타나카의 발언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비판했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순식간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타나카의 말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들과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이들로요. 저는 방송국 직원으로서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내심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저에게 다가왔죠. 타나카의 방송 이후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한국 영상이 조작이라면 어떻게 그토록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NHK의 기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사에게는 단순한 후속 취재라고만 말했죠. 진실을 찾기 위한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먼저 영상 속 문서들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제국학장 계획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3일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국내 역사학자들을 찾아다녔어요.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 교토대학의 야마다 교수를 만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소나기를 맞으며 교토까지 달려간 날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상 속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퇴역한 외무성 관료를 만났을 때였어요. 도쿄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80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어요.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저는 본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본부장실에 들어서는 제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본부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말했어요. 사이토 씨, 당신이 발견한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NHK는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라는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가 직접 진행을 맡아 조사 과정과 발견한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방송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NHK 전화선은 마비되었고 시청자 게시판은 수천 개의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믿어온 역사가 거짓이었다니. NHK가 한국에 매수되었다. 와 같은 상반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도쿄 시내에서는 자발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부는 NHK를 지지했고 또 다른 이들은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했다. 며 비난했어요. 인근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우리가 믿어온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니 라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저를 타나카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타나카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이토, 넌 매국노야. 어떻게 자국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힐 수 있지? 한국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넌 일본인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거야? 이 배신자. 타나카는 제 어깨를 세게 밀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타나카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제가 찾은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 회의실에 들어서며 긴장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본부장의 긴급 소집으로 모인 자리였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주요 간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가장 구석 자리에는 타나카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차가운 시선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소집한 이유는 한국으로 특별 취재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본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이토 기자가 발견한 증거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지만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취재하여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어진 본부장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사이토 기자가 이끌고 타나카 기자도 함께 갈 것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타나카와 이 조합은 폭발물에 불을 붙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타나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한국에? 제가? 말도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부장은 단호했어요. 타나카 씨, 당신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시입니다. 타나카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것, 그것도 타나카와 함께.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여정의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출국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되었어요. 주말 내내 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뷰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타나카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회사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준비 회의에 나타났을 때마다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매국노라는 낙인이 담겨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제 심정과 닮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진실은 어떤 모습일까? 불안감과 사명감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출국 당일, 나리타 공항은 특별했어요. 취재팀의 출국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어요. 사이토 기자, 한국에서 무엇을 밝혀내길 기대하십니까? 타나카 기자, 여전히 한국 영상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나카는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무시했어요. 그의 걸음은 무겁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반면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비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취재팀을 대표해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러 갑니다. 어떤 선입견도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그 순간 타나카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첨단 디자인의 터미널은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던 한국인가 싶었습니다. 타나카의 표정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그는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평소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와 최첨단 전기버스들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한국 측 안내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압도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미래지향적 건물들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스마트 시티 시스템은 도쿄보다 한 단계 앞선 느낌이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묘한 열등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타나카는 내내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 속에서도 놀라움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했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그의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절차가 디지털로 이루어졌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완벽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설치된 인공지능 안내 시스템과 로봇 컨시어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타나카는 이 모습을 보며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빛나는 조명들과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인가? 교과서와 미디어에서 접한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시민들은 질서 있게 행동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세련된 매너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일본어 실력도 놀라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배려심 깊은 행동에서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첫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얼마나 피상적이었을까? 타나카의 주장처럼 한국은 정말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일까? 아니면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연구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너머에는 한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나카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연구실과 벽면을 가득 채운 역사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를 정중히 맞이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적대감이 아닌 진실을 공유하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실 중앙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는 수십 건의 문서철과 디지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가 먼저 꺼내 보인 것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확보한 원본 문서였어요. 제국학장 계획의 실제 문서를 눈앞에서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도쿄에서 접했던 복사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생생했습니다. 타나카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들을 살펴보았지만 점차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국제문서감정 전문가들의 인증보고서, 당시 일본 관리들의 육성 증언 녹취록,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원본을 마주하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자료 검토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수탈의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이 명백했습니다. 특히 문화재 약탈과 관련된 사진 자료들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타나카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의 적대적 자세는 점차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이제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때때로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평생 신념으로 여겨온 역사관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자료를 검토할 때였어요. 김 교수는 특별히 보관해온 일기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일본군 장교가 남긴 개인 일기였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문화재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타나카는 이 일기를 읽으며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의 손이 일기장을 쥔 채 떨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순간 우리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타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어요. 단지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무거움만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활기찬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역사적 진실을 마주한 충격에서 벗어나 오늘은 현대 한국의 모습을 취재할 예정이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타나카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빛에 담겨있던 적대감은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호기심과 자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침 인사를 나누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까지 없었던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전철에 올랐어요.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운행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타나카도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쿄의 전철과 비교하며 작은 탄식을 내뱉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방문지였던 디지털 혁신센터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인공지능 기반 도시 관리 시스템, 완전 자동화된 물류체계,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일본에서는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묘한 조급함으로 채워졌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 오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압도적이었어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그들의 비전과 자신감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청년들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타나카도 인터뷰 중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변을 거닐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첨단 건물들 사이로 역사적 유적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 더 젊고 더 혁신적인 기운이 도시 전체에 흐르는 듯했어요. 타나카는 강변에 서서 오랫동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타나카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이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사람의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자국의 현실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그는 깊은 반성에 빠진 듯했어요. 이후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타나카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출국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에 서린 깊은 주름 사이로 진지함과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지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상의 내용은 사실입니까? 타나카 씨, 여전히 한국 영상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과 달리 타나카는 질문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송을 통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차분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NHK 본사로 돌아온 우리를 본부장이 직접 맞이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 앞에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타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전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한국 영상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특별 방송 준비는 밤을 새워가며 진행되었어요. 편집실에서 타나카와 함께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의 변화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혐한 기자로 알려졌던 그가 이제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정한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생방송 5분 전 타나카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적색 불이 들어오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나카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역사적 증거들을 확인한 후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어서 우리가 발견한 역사적 증거들과 현대 한국의 발전상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방송은 일본 전역에 충격파를 던졌어요.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SNS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분노하고 부정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타나카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타나카는 스튜디오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에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지 역사적 진실을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전역의 신문은 우리의 방송을 일면에 실었어요. 역사적 진실을 마주한 일본, 한국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와 같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